제목은 신신 End-to-End View Synthesis from a Single Image라는 논문이고요. 이제 페이스북이랑 옥스포드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제목은 보시다시피 싱글 이미지에서 뷰를 신세시스 한다 해가지고 신신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 크게 진행한 거는 아래 세 가지로 주어지는데요. 일단 싱글 이미지 인풋이 주어졌을 때 엔드-투-엔드로 노블 뷰 신테시스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블 뷰를 하려면 이제 3차원적으로 돌려야 되는 게 필요하니까 그거를 하기 위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렌더러, 디퍼런셔블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렌더러 이거도 같이 이제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돌리고 나서 리파인이 따로 없을 경우에는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게 돼서 뒤에 리파인하는 네트워크가 뒤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컨트리뷰션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실제로 이게 그쪽에서 데모 결과로 발표를 한 거고요. 제일 처음 딱 시작되는 프레임 이미지로부터 다음과 같이 뷰 신테시스를 진행해서 마치 이렇게 앞으로 걸어나가는 듯한 트랙을 따라 뷰를 만들어내는 데모입니다. 보시면 생각보다 이게 결과가 아주 깨끗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노블뷰 신테시스를 할 때 고려를 해보면 일단 3차원 정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카메라 위치가 바뀌었을 때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움직이는 정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단 3차원 정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움직였을 때 안 보이던 부분이 새롭게 등장하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보를 나중에 인페인트하거나 더 채워넣기 위해서는 시멘틱한 정보도 같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스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인풋 이미지가 주어지면 피처를 먼저 뽑습니다. 그래서 픽셀당 이제 피처를 뽑게 되는데요. 이제 약간 유닛 구조 비스무리하게 이제 처음 인풋 이미지랑 똑같은 디멘전에 이제 64짜리 피처를 각 픽셀마다 대응시키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뎁스를 구한다. 뎁스 네트워크를 똑같이 이제 인풋 이미지를 통과시켜서 각 픽셀에 대한 뎁스가 구해지면 그러니까 뎁스 따라서 이제 픽셀을 위치를 시키고 그거를 이제 디퍼런셔블 렌더러로 돌려가지고 다시 픽셀별로 이제 프로젝션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프로젝티드 픽처 하나가 구해지게 되면 그거를 제너레이터에다가 통과를 시킨 다음에 이 제너레이트 된 이미지를 실제 이제 트레이닝 때는 이제 쭉 지나가는 비디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비디오에서 옮겨진 요 값을 통해가지고 만들어진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와 실제 그 RT로 움직였을 때 찍힌 타겟 이미지 사이에 로스가 줄어들도록 이렇게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퍼런스 할 때는 인풋 이미지랑 RT만 주어지고 이제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고 두 번째가 이제 디퍼런셔블 렌더러 부분인데요. 실제 원래 제가 저번에 발표했었던 논문도 그렇고 많은 논문들에서 사용하는 포워드 워킹 렌더러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이시는 이 B번과 비슷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각 픽셀이 이렇게 있으면 일단 하나 픽셀별로 제일 가까운 픽셀로 이렇게 매칭시켜서 대응을 시키게 되고, 만약에 멀티픽셀이 한 군데 모이게 된다면 제일 가까이 있는 애를 그대로 이렇게 매칭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 일단 첫 번째로 최종 화면에 나타나는 픽셀 자체 값도 너무 적어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홀이 제너레이트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를 만약에 학습시키려고 할 때 제일 가까이 있는 애만 영향을 받게 되니까 뒤에 있는 다른 픽셀들, 가려져서 영향을 받지 못하는 픽셀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C번과 같은 방식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각 픽셀이 이렇게 있을 때 좀 퍼뜨려가지고 얘네를 합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일단 만약에 매칭이 안 돼 있었던 이런 픽셀들 같은 경우도 옆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픽셀이 하나 적당한 값으로 매칭이 되는 게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픽셀들이 섞인 값으로 마지막 아웃풋이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백프로케이션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이제 업데이트 할 때도 여러 픽셀들이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렌더러를 사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파이먼트 모듈인데 앞에 이 제너레이터 부분을 말합니다. 리파이먼트 모듈을. 그래서 제너레이트가 이제 언신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제너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뭐 유넷이나 여러 가지 구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레즈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일단 밝혔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이제 다운 샘플링을 해가지고 높은 레졸루션과 낮은 레졸루션 두 가지에 대해서 진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각 피처마다 매칭 로스를 한 번 더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요 스몰 ft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앞에 요게 있을 때 요 퍼지는 정도가 좀 작은 애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지는 정도가 작은 애들이고 그 다음에 하드 G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FMN 여기에 K라는 게 있을 텐데 사실 모든 픽셀을 다 했을 경우에는 사실 영향을 너무 여기가 노이즈가 많이 끼게 되니까 가까운 거 K개만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합치게 됩니다. 그 K개가 하나인 경우 그거를 이제 하드 G라고 하고요. 제가 저번에 발표했었던 제일 가까운 픽셀 하나만 딱 사용하는 경우 요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RGB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픽셀로 이제 64짜리 픽셀로 넘겨준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RGB 값 그대로 이제 넘겨가지고 그러니까 프로젝션 진행할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알다시피 스몰 풋 이걸로 한 게 일단 전체적으로 PSNR이랑 SSI는 높은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신신이 여기서 사용한 건데 뭐 다른 PSNR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더 월등하게 높은 좀 더 괜찮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퍼바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어퍼바운드가 뎁스였던 것 같아요. 이게 뎁스 가지고 뎁스의 그라운드 트루스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그러니까 뎁스를 원래 네트워크로 통과해서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뎁스를 그대로 그라운드 트루스를 사용한 경우랑 그 다음에 그라운드 트루스로 이제 슈퍼바이즈를 넣은 경우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가졌을 경우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어퍼바운드를 설정을 했을 때 이거랑 위에 값이랑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 가깝게 나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리파이먼트 같은 경우는 뒤에 맨 마지막에 제너레이터를 붙일 때 이미지 투 이미지나 이제 뭐 그냥 유넷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여기서 제안한 레즈넷을 사용한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는 게 성능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신신이 이제 강점으로 가진다고 이제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게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기존의 학습을 로우 레졸루션으로 학습을 시키다가 하이 레졸루션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 얘가 훨씬 더 잘 제너럴라이션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죠. 이게 복수열 미다가 나오죠. 이게 마지막에 제너레이터 부분이 다른 걸 사용했을 때랑 본인들이 사용한 제너레이터를 사용했을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훨씬 깔끔하게 성능이 복원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너레이터라서 당연히 더 리얼한 이미지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 학습시킨 데이터셋이랑 이제 테스트하는 데이터셋이 다른 경우에 그러니까 인퍼런스하는 데이터셋이 다른 경우에 다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기본 이제 뎁스를 제너레이션하는 이런 뎁스 에스티메이션하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되게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안 된다고 여기서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결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레플리카라고 해서 이제 전혀 트레이닝에 사용하지 않은 애를 인퍼런스에 사용했을 때 신신이 조금 더 이제 깔끔하게 이제 경계 부분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타겟 이미지랑 거의 비슷하게 거의 아닌 경우에는 경계 부분이 다 이렇게 흐려지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뎁스를 그냥 마지막에 인퍼런스에서 확인해 본 결과인데요. 뎁스 같은 경우도 뭐
그냥 기존 구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아무 구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본인들 구조를 사용해서 학습시킨 경우에 조금 더 디테일이 살아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 뎁스가 없어서인지, 이게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게 수치적으로 평가되는 수치가 없어가지고, 이게 더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예를 들어 이런 문 부분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 주신 게 지금 사용된 트레이닝에 사용된 메타포트나 리얼 에스테이트나 레플리카나 이런 게 다 인도어 데이터셋이니까 뭐 사람이나 이제 자동차가 나오는 아웃도어 데이터셋이나 뭐 좀 다른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도 얘가 인퍼런스를 잘 할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했는데 혹시 맞을까요? 음, 음, 네. 좋은 질문 같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 인도어신, 그러니까 이 논문이 인도어신에 조금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읽어서 기억하는 바로는, 이게, 어, 레플리카인가, 리얼리스테이트인가, 요 두 개 중 하나가 이제 아웃도어 데이터셋도 어느 정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걸로 일단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여기는 사실 이제 가구나 요런 길이나 요런 건물들 요런 거 위주로 사실 되어 있어가지고 안에 사람이 있거나 자동차가 있거나 요런 작은 물체들이 있을 때 얘가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따로 여기서도 설명을 안 하고 있고 잘 안 되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뎁스 같은 경우에 작은 물체에 대해서는 잘 못한다. 잘 학습을 못하고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고 논문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어서 작은 물체인 사람이나 뭐 그런 거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제가 질문을 다시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이 잘 안 들리셨나요? 질문은 그 학습된 메타포트나 리얼에스테이트나 레플리카 요 세 가지 데이터셋이 모두 다 인도어 데이터셋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아웃도어나 아니면 사람이나 자동차 같이 뭐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셋에도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안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되는 이유 말씀이신가요? 사실 여기서 이게 사실 이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요 복셀 without hour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앞에 요 제너레이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가리고 있습니다. 네. 요 제너레이터 부분을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저자들은 레즈넷 구조로 해서 이제 디자인을 했었고 복셀 without 뭐 hours라고 하는 거는 이 제너레이터 위치에다 그냥 유넷을 집어넣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넷 구조로 해서 여기 제너레이터를 만들었을 때 좀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안 된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어 레졸루션이나 뭐 새로운 도메인에 대해서는 이게 학습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 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그 아까 질문 중에 네. 아웃도어신이라든지 데이터셋 바깥으로 나가면 잘 안 되지 않냐 약간 이런 코멘트 질문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뎁스 네트워크를 그라운드 소스를 주고 뎁스 네트워크 정말 그냥 제너럴라이저 잘 되는 애다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뎁스 네트워크가 아주 잘 되는 애라고. 네, 여기서 뎁스 네트워크는 그냥 되게 잘 되는 그 제너럴라이저 잘 되는 걸 줬어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인도에만 트레이닝이다. 그거를 좀잘 되지 않을까요? 좀 잘 될 것 같은데. 그럼 뎁스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인데 예측인데 그래서 지금 뎁스 네트워크하고 피처 네트워크가 분리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이게 물리적으로 뎁스 네트워크하고 중간에 저 프로젝션 오퍼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게 물리적인 이퀘이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게 렌더링 이퀘이션인데 프로젝션을 해서 하는 게 저 이퀘이션이 사실 물리 모델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러면 뎁스하고 피처 네트워크가 들어가는 게 각각의 롤이 있어요. 물리적인 어떤 그 의미를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디스엔탱글먼트가 된 거거든요. 그 피처 자체가 가지는 의미. 그러면은 만약에 뎁스 네트워크가 인풋이 딱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못 보던 씬이라서 뎁스를 제대로 인플루언스 못해. 그럼 문제가 되겠지. 그죠? 근데 뎁스가 어디서든지 다 잘 제너럴라이즈가 돼요. 그러면은 일단 뎁스가 잘 나왔어. 그럼 피처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럼 피처 하는 역할은 뭐예요? 피처 네트워크 하는 역할. 그 시멘틱 정보를 시멘틱 정보하고 텍스처. 네. 그죠? 네, 왜냐면은 컬러 정보나 뭐 약간 이런 텍스처 정보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트럭처나 쉐입, 뎁스에 대한 정보는 위에서 오고 컬러나 텍스처에 대한 정보는 밑에서 오게 되는데 컬러나 텍스처, 시멘틱 정보는 생각보다 로컬한 정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국부적으로 아웃도어든 인도어든 비슷비슷한 패턴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로컬하게만 보면 비슷비슷한 애들이 많잖아요. 그죠? 실내에도 대리석이 있을 수 있고 실내 가구가 외부에서의 약간 과거하고 비슷한 어떤 건물의 엣지 같은 거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로컬하게 보면 패치별로 보면 되게 비슷한 부분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처 네트워크는 그런 로컬한 패치 정보의 스태티스틱스가 아웃도어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다. 인도하고 아웃도어 자체의 어떤 통계적인 특성이 로컬하게는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제너럴라이저 잘 되겠지. 그래서 뎁스 네트워크만 잘 되면 아마 조금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제너레이터는 또 딴 얘기긴 한데 좀 더 잘 되긴 해야 되는데 제너레이터도 또 잘 돼야 되고 근데 이제 유넷하고 레지넷하고 그 차이에서 제너라이저가 잘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는 게 조금 약간 저도 의아하긴 한데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피처가 딱 들어왔는데 그 피처를 다이렉트하게 트랜스퍼를 한번 끝에 확 날려주잖아요. 유넷을. 그래서 큰 구조는 그냥 그대로 처음에서 끝으로 그냥 가버리고 그 다음에 중간만 프로세스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그 피처의 트랜스폼에 굉장히 한계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지넷은 계속 피처 트랜스폼을 해야 되는 애인 거고 그래서 예를 보면은 만약에 프로젝션을 했는데 뎁스가 뭔가 조금 잘 안 맞거나 텍스처가 조금 잘 안 맞았어요. 이 피처가. 그러면은 유넷은 이 잘못된 거 아웃라이어를 끝에다 던져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틀리고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레지넷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리더라도 아 이게 틀렸구나 하고 리파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약간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라고 아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그게 정말 이유라고 하면. 그럴 수는 있겠죠. 네.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가 피처랑 뎁스를 풀어서 생균 이미지로부터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고 걔를 다른 뷰, 카메라 뷰, 렌더링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해했는데 그 렌더링 할 때 보니까 네. 넓게나 건드면 불 렌더링이 아니라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서피스 컬러만 그대로 렌더링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서피스 컬러만 그 포인트의 컬러만 렌더링 할 때 사용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게 만약에 여기서는 이제 요거 포인트에다가 혹시 질문이 들렸을까요? 이게 질문 내용은
여기 이제 각 포인트들을 할 때 널프랑 다르게 각 포인트에 이제 RGB 값만 사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피처를 요 포인트마다 이제 대응해놓고 넘기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피처 네트워크를 해서 이제 64짜리, 64D짜리 피처가 이제 이게 점으로 표현됐지만 그렇게 그냥 바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피처를 가지고 하는 거고 RGB 값으로만 한 경우도 이제 뒤에 실험에 있긴 있었는데 이게 아마 요 세 번째 신신 RGB 요게 그렇게 진행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게 이제 결과들을 보니까 네, 약간 사실 이제 모듈 신테시스를 하는데 뷰마다 컬러 같은 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같은 물체라고 하더라도 다른 모델이라면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논문을 쓰는 게 상황에 보면 신테시스 들어온다든지 그런 게 제너레이트된 뷰에서 인구수랑 거의 똑같이 나와요. 달라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모듈 신테시스를 해내는 필요하면 그런 부분을 좀 들어가는 게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저는 컴퓨터 RGB만 가지고 연결을 하는 줄 알았는데, 픽처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그런 쓸 수 있겠다는 그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문에서 사실 데이터셋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그냥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때 살짝 조사해 본 바로는 앞에 이제 메타포트 요 친구가 제가 알기로 그냥 신테틱 데이터셋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3차원 그냥 모델을 주고 그 안에 그냥 혼자 돌아다니는 이런 걸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그런 조명 조건이나 뭐 빛이 바뀐다든지 이런 게 잘 반영이 안 되는 데이터셋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게 그런 조명 조건이 들어간 데이터셋이 좀 어려운 데이터셋이라고 일단 요 태스크에서는 좀 어려운 편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다 반영이 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바이디렉셔널 리플렉턴스 펑션이라고 해서 BRDF라고 해가지고 물리적인 이퀘이션이 있는데 지금 그게 고려가 돼야지 내가 똑같은 조건이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컨텐츠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거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니면 거울이면 반짝이는 물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조금 그 알비도 모델, 람버시안 모델 위 이상으로 DOF가 많아져야 되는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걸 핸들링할 수 없어요. 이 네트워크는 보면은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잘 보면 여기서 피처를 각 픽셀마다 뽑아요. 그 피처는 스태틱이에요. 결정돼 있죠. 디터미니스틱한 거고 뎁스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냥 컴캐터네이션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냥 프로젝션 돼. 그래서 어디서 지금 보고 있는지 이걸 RT를 바꾸더라도 이게 어느 뷰 포인트에서 여기에서 보던지 여기에서 보던지 이 피처는 동일해요.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뷰 앵글을 여기에 뭔가 컴퓨터네이션을 한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플렉턴스 펑션을 핸들링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피처가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만약에 그냥 피처를 이거 나와서 네 여기서 이제 피처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뷰 앵글도 같이 이렇게 컴퓨터네이션해서 주면은 그러면은 얘가 뭔가 그런 BRDF 역할을 해주는 애도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상태는 람버시안이라든지 어떤 뷰 포인트에서 봐도 리플렉턴스나 뭐 그런 거 별로 변하지 않을 거야. 또는 뭐 변화가 미니멀할 거야 정도를 학습할 수 있는 메커니즘. 네. 다른 질문 없나요?